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비상사태가 지난 5일 해제된 데 이어서 우리나라도 다음 달에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이 한 단계 완화되는데요. 네. 그런데도 여전히 코로나19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19 사망이 감소세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서 4분마다 한 명씩 코로나19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주간 위중증 환자 수가 일주일 전보다 0.7% 늘었고요. 26일 기준으로는 90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 사망자는 전주 대비 3.9% 줄었지만 하루 평균 10명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비상사태도 좀 해제가 됐고 다음 달에는 위기 경보도 완화될 예정이지만 그렇다고 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19가 보통 사람에게는 덜 위협적이지만 취약층에게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이 사라지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보건 전문가들이 예방접종을 최선의 보호 방법으로 보고 있다면서 전염병 관련 위험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감시체계에도 더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방심하지 말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4위 소식은 대기질 관련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된 후 처음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 노후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 이런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2019년에 도입돼서 매년 시행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대기 오염물질 감축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초미세먼지가 전년보다 평균 6% 더 많이 발생했고 특히 지난 2월과 3월에는 무려 20%에서 23%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18일에서 20일로 이틀 더 많아졌고요. 좋음 일수는 40일에서 31일로 9일 감소했습니다. 네. 저감 조치를 했는데 거꾸로 농도가 심해진 이유는 뭔가요? 네, 먼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고 또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 해당 기간의 평균 기온이 3.3도로 예년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기 정체 일수도 늘었고요. 풍속도 감소해서 미세먼지 발생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중국의 초미세먼지가 증가한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해당 기간의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환경부는 모델링 분석을 한 결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6마이크로그램이었고 또 정책이 시행됐을 때는 세제곱미터당 24.6 마이크로그램으로 조금 더 작았다면서 정책의 효과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환경부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개선 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네, 저희 3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2달 전에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페이 시장에 찾아오게 될 이 변화에 관련 업계가 주목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삼성페이가 유료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카드사들에게 삼성페이 관련 기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서면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카드사들과 삼성페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했고요.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돼 온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계약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수수료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 애플페이가 현대카드의 결제건당 최대 0.15%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도 이런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지도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나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아직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카드사와 삼성전자는 오는 8월에 삼성페이를 두고서 새로운 계약을 하는 데 나서는데요.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수수료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예측됐던 문제긴 한데 소비자 부담이 걱정이 됩니다. 자, 이제 1위와 2위 소식인데 모두 누리호 소식이 차지했군요. 2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25일 세 번째로 우주로 향했죠. 앞서서 당초 발사일이었던 24일에 통신 이상이 확인이 되면서 발사가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었는데요. 네. 누리호가 발사대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에 예비일 첫날에 성공적으로 발사가 된 겁니다. 누리호는 25일 오후 6시 24분 정시에 이륙했고요. 2분여 만에 1단이 분리됐고 또 4분 반 만에 2단이 분리됐고 13분여 만에 첫 위성을 분리하는 등 모든 시퀀스를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네. 또 18분 동안 정상 비행을 마쳤고요. 이 목표 고도에서 위성들을 분리했습니다. 위성 7기는 분리 사출이 확실히 확인됐고요. 도요셋 1기 사출은 추후에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사는 위성 모사체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닌 실제 임무를 띈 실용 위성을 싣고 간 첫 실전 발사였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우주 수송 시대의 지평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한 차례 좀 연기가 돼서 마음을 졸였는데요. 이런 꼼꼼한 준비가 더 큰 성공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1위는 어떤 소식일까요? 네, 누리호에 실렸던 8기의 위성 가운데 5기에서 위성 신호가 수신됐고요. 이 가운데 2기는 양방향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예. 아직 신호 수신이 안 된 나머지 3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신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주탑재 위성이죠.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의 경우는 발사 당일 오후 7시 7분 남극 세종기지에서 최초로 위성 신호가 수신됐고요. 그리고 오후 7시 58분에 대전 지상국에서 초기 교신이 이루어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 대전과 해외 지상국을 통해서 7차례 추가로 교신에 성공해서 모두 8차례 교신을 했습니다. 네. 이 교신 내용은 위성이 태양을 향해 있는지 등 이런 위성 자세 점검, 그리고 위성의 통신 기능, 또 태양 전지판의 전력 생성 기능 등을 점검한 건데요. 네. 모두 정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위성 4기가 편대 비행을 할 예정이었던 도요셋 4기의 경우는요. 이 1호기는 어제 오후 8시 3분경에 위성 신호가 수신됐고요. 네. 2호기는 오늘 새벽 6시 40분경에 위성 신호 수신에 이어서 양방향 교신까지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이 각각 개발한 나머지 위성 3기의 경우는 루미르와 카이로스페이스 위성이 각각 어제 오후 7시 53분과 11시 7분에 신호가 수신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도요셋 3호기와 4호기 그리고 민간 기업의 저스텍 위성이 아직은 신호가 수신되지 않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시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기가 궤도에 안착했기 때문에 누리호 임무는 성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위성 교신은 통상 발사 이후에 이틀에서 거의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나머지 위성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소식이 들려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머지 위성들도 전부 좀 교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 위성들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먼저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의 경우는요. 앞으로 7일간은 상태 점검과 이 자세 안정화, 또 안테나를 펴는 작업이 계속됩니다. 네. 또 이후에 3개월간은 영상 레이더 등 이런 탑재체를 점검하고요. 임무 수행을 준비를 합니다. 또 이후에 본격적인 임무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지구를 하루에 15바퀴씩 돌면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천문연의 도요셋 4기가 만약에 모두 정상 비행을 하게 된다면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편대 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지상 전파나 위성 통신에 영향을 주는 태양풍 등을 관측해서 우주 날씨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루미르와 저스텍, 카이로스페이스의 이 큐브 위성은요. 우주 방사 능량이나 지표면의 편광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우주 쓰레기 방지 기술도 실증할 예정입니다. 네. 누리호가 성공한 만큼 위성들까지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를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